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란에 서울 민심이 돌아섰다. 또 대역전극의 배경에는 성난 부동산 민심이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 특히나 이 서울시 안에서의 선거는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거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또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 그 안에서의 또 투자 전략들 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끝났죠. 이후에 부동산 향방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고 또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 또 서울 재개발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무엇이든 우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코너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그 선거 이후의 흐름들 조금은 예상해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언제나 방송 시간은 좀 짧아서 아쉽죠. 그래서 미리 또 이런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나눠보실 수 있는 세미나 안내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선거 이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의 투자 전략 조금 더 전문가와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언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이죠. 매주 목요일 토요일 저희 1시에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토요일 날 선거 이후에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연임하면서 부동산의 불확실성이 일부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연속성 그리고 서울 재개발의 그 다음 버전 어떻게 하면 속도가 조금 더 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 보유 물건 앞으로의 선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 상승 흐름에 따른 내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무엇일지 이런 내용들 저희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진행돼 있으니까요. 이제 선거 끝나고 어떻게 해야 하지? 갈피 못 잡고 계셨던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그 방향성 세워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또 방송 시간 통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앞으로의 지금의 흐름들, 지난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까지 다 함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 한 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번 한 주는 뭐 선거 때문에 급격하게 흘러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끝난 마당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했죠.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그렇다면 그 공약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그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의 부동산 동향에서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자, 최근 내 집 마련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지금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을 했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희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걸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주택 공급책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지금 사실 이전에 정원호 후보가 되면 재개발이나 주택 공급이 어렵고 오 시장이 연임을 하면 더 좋아지고 이런 흑백 논리 부분들은 맞지는 않고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민간 공급 체계 확대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전. 자, 기존에 이어져 왔던 서울시정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답보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이렇죠.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는 부분들을 사실 많은 부분들이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을 하면 무언가 환경과 또 실제로 사업이나 또 시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분들이 일부 제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서울시장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2031년까지 서울 내 필요한 곳에 31만 호 공급책을 내놓았죠. 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또 두 번째 키워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이죠. 사업기간 단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최근 보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가지고 나왔던 도정법과 빈특법에서 오히려 지금 더 기존에 있던 정비사업에 대한 속도, 사실 정비사업이라는 건 속도와 확실성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특히나 기존에 이어져 왔던 신속통합기획. 자, 신속통합기획을 이제는 2.0 버전으로, 자, 신청 접수에서부터 기획, 정비구역 지정까지 원스톱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 정비구역 확대한다라는 얘기들. 자, 주요 추진 방향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죠. 자, 개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발굴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심되게 이미 공급하기로 했던 공급축 외에 신규 공급축을 새롭게 육성하겠다는 거죠. 자, 개발을 그동안 하겠다라는 도시개발 계획들이 미리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소외되었던 지역까지 이제 한번 확대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는 사실 우리 대출 규제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사실 지자체 정부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여러 다각도의 노력, 즉 이주비 대출 규제라든지 사업성 개선 추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힘있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 경우에는 연임을 했고 벌써 서울시장이 5선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번이 서울시장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어떻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자 트레이드마크, 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힘있게 속도를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 바로 서울의 저층 저밀 주거에서 이제 고층 고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선점 투자처, 그리고 재개발의 속도의 흐름에 맞는 그 다음 스텝들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 대한 니즈, 사실 이어서 이번 주 부동산 흐름들 이어보자면 선거에 맞추어서 사실 지금 서울에 공급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당면 과제가 바로 이러한 뉴스들에서 우리가 속내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서울 집값에서 이슈가 되는 1번 문제는 아파트 전월세가 실제로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전세의 월세화 얘기는 많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 임장을 가서 보시면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보시자면 이런 내용들이 우선 첫 번째 볼 수가 있어요. 자, 서울 전세 수급 지수. 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하라고 그러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얘기고, 100이라는 지수가 넘는다고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게 다라니 서울과 경기까지 그 불길이 전이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실거주 정책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갭 투자를 막고 토호제, 실거주 의무를 자꾸 부여하는. 그러니까 갭 투자가 줄어들고요. 전세 임대 물량이 줄어듭니다. 전세 매물이 당연히 급감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로 전환이 되고, 포인트는 이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점점
그 월세가 중심지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유는 어찌 보면 지금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세 증가, 이제 7월 세제 개편까지 지금 곧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거비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매우 직접적이에요. 자, 대부분의 세금을 집주인, 즉 임대인이 이 세금을 다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실제로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이런 구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 움직임이 있는 빌라 시장의 흐름들이 물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초기에 과열 증상의 초기 증상까지 지금 보이는 형태예요. 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자, 그런 내용들은 왜 그럴까요? 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니 중저가 아파트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 이제는 규제를 피한 빌라 시장까지 같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자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거래량, 즉 빌라가 오른다, 아파트가 오른다. 첫 번째 거래량을 보고요. 두 번째 전월세 임차 가격을 봅니다. 세 번째가 경매 지표를 보는데 이런 형태로 봤었을 때 전월세가 이제 급등하는 현상. 자, 이제는 빌라 월세 같은 경우도 특히나 동남권 같은 경우 입지가 좋으니까 더 많이 오르는 경우죠. 빌라 전세 가격도 실제로 점점 오르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빌라 전월세에 상승되는 추이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 빌라 모두 자, 신축 선호 현상, 중심지의 쏠림 현상, 그리고 그런 현상들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을 조금 더 유지하고자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자,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형태들, 자,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해하신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자, 상급지부터 위에서 쏠림 현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꼭 한강벨트랑 강남뿐이 아니라 외곽에 특히나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시는 구리, 동탄, 그렇죠?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들의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구리, 동탄, 안양 이미 구성남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서울 접근성, 직주 근접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의 흐름과 스키마들이 지금 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빌라까지 전 월세로 실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 전체에 지금 지방선거 이후 자,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선점해야 되는 선점 투자의 선별 기준 그리고 입지에 대한 선정과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또 저희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이제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또 아파트 가격을 찾아보면 그 아파트는 내가 살 수 없는 가격이 됐구나라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빌라로 좀 눈을 돌렸는데 빌라 가격 역시 정말 많이 상승하고 있고 전월세 흐름까지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다. 과연 내가 갈 길이 어디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결국 저희 방송 상담 문의 주시는 게 바로 그럼 미리 좀 땅 한 평이라도 가질 수 있는 재개발 투자를 좀 해봐야겠네요 라는 결론으로 도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의를 참 많이 주시는데 어느 지역을 그럼 어떻게 관심 있게 봐야 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소액으로 미리 선점해 볼 수 있는 투자 시리즈 5번째 강남 3구 안에서도 좀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떠나보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 가장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지역 중에 상급지 그 중에서도
방배동 핵심지 구역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실제로 서울 상급지 중에서도 사실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용산, 또 자양동, 또 우리 잠실 동남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배나 사당권역. 자, 그런데 실제로 방배동에 대한 특징, 우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택지로 공급되어서 원래 기존의 아파트였는데 이것이 다시 또 고층 아파트로 변하는 재건축의 흐름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또 노후된 저층 다세대 다가구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한 이런 사례 중에 특히나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이 30억 중반대를 이제는 넘어서는 자 그러한 고가 아파트의 흐름을 보인다. 즉 저층 저밀의 주거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했는데 자, 그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이 30억대를 넘는 실제 증빙 사례가 나오는 곳 지금 서울에서 유일한 방배동 같은 지역이죠. 자 그런 흐름의 세기, 영향력, 재개발의 압력 같은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보는 곳은 예전 방배 16구역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실 방배동은 상당히 주변에 모두 재개발을 하는 곳이 많다. 자, 모두라는 표현. 자, 실제로 방배동, 방배역, 또 사당역, 그리고 내방역, 또 내방역, 이수역 이런 형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좀 임장을 한번 다녀보시면 사방이 공사장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의 현장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더 눈여겨보고자 하는 곳은 이 한강변 반포 라인과 더 가까운 그렇죠? 구반포와 동작역 바로 아래쪽에 방배경찰서와 이수역 사이에 움직임이 있는 자 왼편에 조금 더 확대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상급지인 경우에 한강변하고 더 가깝고 역에서도 가깝고 그렇죠? 그러면서 재개발에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자 이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또 LH 도심복합사업, 이제 민간도심복합사업 단계별로 계속 똑똑똑 재개발하자 노크를 두드리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16구역에 자, 그 내용을 보자면 이수역에서도 가깝고 바로 위쪽이 어디죠? 자, 구반포, 반포 쪽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방배 본동과 방배 사동 이런 형태로 지금 서문여자고등학교 바로 위쪽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우리 학교를 품고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바로 이런 지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방배동 전체는 이렇게 도심 개발, 자 실제로 주거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수역을 중심으로 또 사당역을 중심으로 또 내방역과 방배역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내용을 보자면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수역을 중심으로 자 위쪽과 아래쪽을 먼저 보자고요. 자 위쪽은 어떤가요? 자 이제 준비들을 막 하고 움직임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아래는 어때요? 아래는 많이 진행이 이미 됐죠. 방배 5구역 재건축 DH 방배 그렇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배 15구역 자, 아직 빌라죠? 우리 포스코 오띠에르 브랜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배 14 우리 르엘 브랜드를 달고 이제 다 고가 아파트들이에요. 이런 형태들. 지금 이런 형태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특히나 이런 방배 15구역 재건축 같은 경우에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자, 사당역에서 역세권에서 가까운데, 그쵸?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현재 대략 4평에서 한 5평 정도 실제로 대지지분 그리고 실제 사용 면적은 10평 미만인 투룸 기준으로 가격이 실제 호가이지만 현재 18억에서 20억 정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역시 강남 그중에서도 방배동
재개발의 단계가 어느 정도 된 것의 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에서도 가깝고 이렇게 진행이 된 곳 바로 위쪽으로 보자면 어때요? 역시 역에서도 가깝고 충분히 도심복합 개발 형태로도 개발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선점 초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런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아직 3억대 이하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또 세미나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상단하고 하단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실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대로를 건너보면 이쪽은 어딘가요? 사당동이에요. 사당동. 자, 사당동 쪽도 활발하게 특히나 17 눈여겨보실 수 있는 구역, 또 사당 21, 15 이런 부분들은 아직 초기고요. 자, 그리고 사당 19 이런 내용들 활발하게 방배동권 생활권과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저층 저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구역 지정이 이미 되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모멘텀을 활발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지역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재개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보고자 하는 방배 16구역은 가칭, 그러니까 예전에 16구역이었다는 얘기죠. 이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구역, 5구역, 14구역이 있고요. 자, 요 라인을 보고 위쪽으로 보았었을 때, 자, 이쪽 위가 반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요렇게 생긴, 자, 모아타운 신통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SH 모아타운으로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위쪽은 모아, 아래는 LH 공공도심복합으로도 또 추진을 해보고, 계속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는 형태의 우리가 실제로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움직임이 있고 구역 내에 쏙 들어오고 주변에 시세들을 살펴보자면 이런 형태의 방배동에서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움직임이 있는 곳들 이미 구역 지정이 됐다면 20억 원대 가까이 지금 간 상태고요. 그렇지 않고 초기여도 주민설명회하고 동의서만 걷어도,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될 듯한 지금의 초기 움직임이어도 이미 8억 9억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곳들을 조금 더 발품을 팔고 세미나도 좀 참석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들에 어찌 보면 요거는 실제 구역을 지금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실제로 호재 개발들, 자, 호재 개발 호재들 좀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개발 호재들을 볼 때 큰 메인스트림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자,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곳을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경우, 자, 양극화, 그렇죠? 양극화, 그리고 집중화 현상이 더욱더 쏠림화가 되고 있어요. 좋은 곳이 더 좋아지는, 즉 중심 업무 지구하고 가까운, 자, YBD, CBD, GBD, 자, 강남, 여의도, 울지로, 광화문, 그리고 한강벨트 라인, 특히나 용산이나 여의도, 테헤란로 용적률을 1300%에서 1700%까지 좋은 데를 더 많이 개발하겠다. 즉 외곽에서 흩어져 있는 부분들, 양극화 집중화 현상이 있다면 더욱더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용적률을 해주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서 더 가까운 직주 근접성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신축 주거벨트 같은 경우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엄밀히 말하면 재개발은 어떤가요? 어디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지역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밴드웨건 이펙트. 자, 너가 하니 나도 할게. 여기가 동의서를 걷어서 아파트가 됐네? 그렇다면 나도 해보자. 내가 또 해보니 조합 설립까지 됐어요. 가지고 있는 보유했던 빌라가 이미 10억대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바로 옆 동네도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무엇보다 26년, 27년, 28년 앞으로 3년 특히나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 특히
사당역 같이 거점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 복합 개발을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역 많이 지금 언급을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도 하시죠. 서리풀 복합 개발입니다. 서리풀 복합 개발과 특히나 이 축을 중심으로 사당과 이수 라인을 중심으로 지구 단위 개발 계획. 자, 이제는 주거 중비, 주거 중심, 또 상업문화 복합 중심, 고밀도 컴팩트 시티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세권 중심의 개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방배동을 중심으로 지금 다 개발이 됐다? 아니, 지금은 개발하고 있는 중간에 단계에 놓여 있고 일부는 입주도 하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고 또 일부는 지금 한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무리가 되었을 때 모습을 보잔 말이죠. 그런 형태를 보았을 때 지금 실제로 사당 이수역의 축과 또 내방 방배역의 축을 보았었을 때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라는 큰 엄마 아빠 플랜 아래 이 지금은 역세권 개발 또 도심복합 개발 또 우리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방배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 저층 주택과 고급 빌라가 많았어요. 자,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제 광범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서리풀 복합 개발, 자 서초역 중심 뒤편, 자 정보사령부 이전하고 이제 2030년에 완공 예정으로 가서 보시면 완공된 이후에 거대한 역사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환승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단순히 지하철만 타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상업,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렇죠? 광역버스와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역, 상권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 이런 느낌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한 데를 잘 좀 보시면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의 재정비 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기존의 지구 단위 개발 계획에서 추가로 편입된 지역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구역은 어디 하나만 해서 부시고 새로 허물어서 무언가를 새로 올리고 밀도 있게 짓는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해도 좋아 라는 부분들에 대한 큰 마스터 플랜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런 형태 이후에 요 내에서는 이미 OK가 됐기 때문에 자 구역별로 그쵸? 어느 단계까지 자 구역별로 동의서를 걷어서 주민 동의율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동의율을 걷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서리풀 복합 개발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완성된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지금 방배동 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왜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시세 가이드라인,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아파트의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과연 방배동, 지금 보고자 하는 오늘 하단, 상단, 방배 5, 14, 그리고 15구역 예정, 그리고 방배 본동 중심으로 가격대들을 좀 쭉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이미 완성이 된, 그쵸? 방배 그랑자이라든지 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현재 기존 구축들, 주운 신축들의 가격들이 이미 30억대를 국평형이 이미 넘었어요. 자, 그런데 신축들의 상태를 보자면, 자, 방배 4동, 특히나 방배 본동, 오늘 보고자 하는 구역의 아래쪽, 위쪽에서 이 가격이 방배동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이제 신축이 입주를 대거 앞두고 있는 방배동의 시세 가이드라인은 이제는 3자가 아니라 앞에 4자를 훌쩍 볼 수 있다라고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빌라 시세만 보더라도 오늘 보고자 하는 이렇게 역에서 가까운데
현재는 LH 공공도심복합 그리고 민간도심복합의 초기 형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발 구역 내에 빌라들의 시세들을 보시면 상당히 가격대들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아직 가격대가 낮은 부분들에 대한 투자처 그리고 신축 소형 주택 세제 특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처도 발품 팔아보시고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변 시세가 이러한데 특히나 주택수 제외가 되면서 이런 정도 가격대에 실제로 뭐 한 3억 이하 정도로 찾아보는 이런 투자처를 찾아보는 노력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방배동의 특히나 재개발에 관심, 투자처에 대한 관심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배동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16구역, 가칭 16구역이에요. 방배 본동과 방배 사동의 지금까지의 재개발의 흐름. 자, 재개발의 흐름 왜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구역이 아니라 지금까지 스텝을 밟아왔고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움직임이 있는 실제로 이런 구역이 재개발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가요?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기존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원주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빌라를 잘 내놓지 않아요. 매도를 잘 하지 않죠. 지금 이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어떤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는 서울시가 재개발의 시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이 연임이 됐어요. 플러스 덧붙여서 어떤가요? 지금은 전월세 매물 급감, 아파트 시장이 지금 살아있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핵심지에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아파트들을 가보면 가격대가 어떤가요? 자, 지금 대출 묶었죠. 토지를 묶었어요. 지금 가격들이 주춤하다. 오히려 가보면 이 다음 모멘텀에 충분히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매물 괜찮은데? 물론 비싸죠. 이런 형태들에 대한 니즈들이 아직 충분히 라이브하다라는 거죠. 가장 큰 부분들은 이미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풍부한 유동성. 지금 정말 타이밍이 오고 있다. 어느새 발빠른 분들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 부분을 체크하면서도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현금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러한 상급지에 미래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 아파트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점하고 무언가를 가치 투자에 참여하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재개발 추진을 좀 보자면 18년도부터 방배 16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서문여고 위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아타운과 소규모 정비 후보로부터 22년, 23년에 거론이 됐어요. 이때가 바로 오 시장이 모아타운 갖고 나왔을 때예요. 자, 24년 2월에는 노후도가 좀 갖춰져 있으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을 하자. 그래서 동의서를 거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요 구역이 가격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자, 도전했는데 자, 아쉽게 실제로 신통기획에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도전을 위한 동의서를 준비하다가 요번에 잠실동 하당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SH 모아타운이 요 같은 날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고 마침 서문여고 위쪽은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위쪽은 모아타운 또 아래쪽은 도심복합 사업으로 다시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강남 쪽에서 강남 서초 지금 이렇게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가격도 높고 특히나 민간 중심의 공급이 많이 있는 곳에서 LH 공공복합 도심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런데 덧붙여 보자면 그 다음 스텝까지 지금 이제 6월 이미 성장 거점형은 시행세칙이 나왔고요. 주거 중심형으로 나오는 역에서 500m에 그리고 접도율과 조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구역들.
민간 도심복합 개발의 추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의 재개발도 충분히 동의서를 걷고 또 구역계를 그리고 또 구청에 접수를 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 자산 가치가 충분히 그 흐름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왔고 지금은 재개발이 반드시 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 가능성으로 오르는 시대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타이밍.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경과사항들. 자, 공무원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자, 서문여고 위쪽으로. 그렇죠? 요렇게. 예. 여기 지역은 재개발준비위원회가 24년 2월 28일 날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다. 자, 이제는 25년에 자, 7월에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왔습니다. 자, 요번에 기본적으로는 도정법 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이 좀 부적합하다. 사실 신속통합계획이라는 부분들을 가서 보시면 전체적인 노후도도 있지만 도정법상에서 보면 부분 충족해야 되는 충족 요건들이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 노후도 외에, 그렇죠? 상가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 그리고 접도율, 그리고 실제로 세부적인 노후도 부분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 진행을 해왔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 흐름, 이렇게 25년 12월 19일 날 SH 참여형 모아타운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몇 군데는 또 선정이 됐죠. 그런 형태들. 자,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가시적이면서 실질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색을 해보시면 방배 16구역 가칭 도심분 공공복합사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움직임이 있는 구역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나누어서 보자면 여기 보세요. 방배 4동에 역에서도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가요? 이미 노후도와 세대수, 재개발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 자,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가능성까지 같이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 16구역, 자, 그동안까지 쭉 진행을 해왔다. 기본적인 노후도 분석은 갖췄지만 반대와 그리고 세부적인 지역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었어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 구역이 26년 올해 6월 주거중심형의 시행세칙이 나오고 많은 서울의 입지가 좋은 강남권 재개발, 그리고 주거중심형으로 가능한 부분들의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들의 움직임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이런 느낌에서 이미 그때 활발해진 이후에 투자를 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우리 방배 4동 아래쪽에 위치를 잘 보세요. 이수역 총신대 입구역에서 이런 내용들로, 자, 요 위쪽이 아까 한꺼번에 재발을 했던 지역이고, 요 아래쪽만 봤던 거는 지하철역에서 우선 500m 내 접근이 가능한가. 그리고 대상지가 2만에서 3만 제곱미터예요. 그렇다면 도로가 대도로로 15m를 접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가 둘러싸여 있는 도로는 6m가 둘러싸여 있는지, 6m 이상 도로가. 그리고 지금 현재 300여 세대인데 용적률을 최대치로 받았었을 때 850여 세대 이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도심복합 개발 사업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이러한 구역들,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세제 혜택을 보는 이런 선점 투자를 알아보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과 앞으로 하반기에 매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공통 분모와 그 공통하는 커먼 싱스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개발 노후도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는 대략 이렇게, 그렇죠? 예, 실제로
한번 이렇게 수지 분석으로 그려봤어요. 대략 한 800여 세대 조금 많네요. 750세대 정도. 자, 종상향이 준주거까지 된다면 더 나오겠죠. 반경 내에 충족을 하는지 이런 느낌들 상당히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반경 500m에 실제로 들어오는지. 지금 26, 27, 28년 어떤가요? 역세권 재개발. 노후도 위반 제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주민 동의율이 제일 중요해요.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어떠한 재개발 형태를 하든지 간에 절반 정도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구역들. 이런 구역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노후도, 도로 접도율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도심복합개발까지 같이 추진해 볼 수 있는 이런 구역 내에서 투자처를 알아보는 부분들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투자처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안내되는 번호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입지 상황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의 신축 아파트 상황을 봤을 때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앞자리 4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서울 방배 4동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또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또 바로 내일입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나눠보실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선거 끝난 이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까지 말씀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방배동 초기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네. 반포동 모아타운 예정지랑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반포동은 4.5 이상 갭 투자 금액이 들어가서 좀 고민인데요. 네. 어느 곳에 투자를 더 해야 될지, 나을지가 음. 좀 전문가 의견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부터 이제 방배동 초기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런데 또 바로 멀지 않은 지역이 반포동에서 모아타운 투자처를 좀 네네. 찾아보니 과연 어디가 좀 더 좋을까? 전문가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반포동 지금 모아타운 초기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과 또 방배동 재개발 있는 구역들 이렇게 비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으세요? 네네. 네. 자, 우리 반포동 모아타운은 노년역과 신노년역을 보이고 있는 자, 우리 요 구역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좀 비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수역 위쪽 레미안 원페를라 왼편으로 움직이고 있는 16구역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바로 내방역 요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배초등학교 모아타운 같은 경우들도 진행하고 있고 방배동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단순 비교를 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사실 입지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반포 쪽에 가까우니까 반포동 모아타운 쪽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비교를 좀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방배동 모아타운 쪽에 한번 임장을 좀 한번 가보셨을까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예, 안 가보셨어요. 자, 여기를 가보시면 이쪽에 사실 보면 노후도 부분들은 기본 노후도는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아타운을 22년도에 한번 했다가 그때는 좀 어설펐어요. 자, 안 됐죠. 그 뒤에는 현재 이곳은 실질적인 추진위원회나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추진위원회 그 다음이 이제 조합이니까 그리고 토지계획위원회 그래서 구청에도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좀 없어요. 아직은 좀 없는 상태예요. 대신에 충분히 입지를 가지고 노후도가 갖춰져 있고 요 내용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지역이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좀 걸려 있을까요? 사실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를 보자면 입지는 충분히 좋은데 아직 너무 극초기이다. 이런 내용들. 자, 그렇다면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지금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아마 4억 5천이 매가는 아니고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예,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좀 비슷하다면 반포 쪽도 충분히 긍정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 이쪽이 한 3억 이하 정도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우선 첫 번째는 추진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들을 실질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많이 가시권에 가 있어요. 자, 속도감 측면에서는 조금 이쪽을 좀 표시를 해드리고 싶고 입지적으로는 조금 반포가 가까우니까 이쪽을 조금 우위를 좀 두어서 보자고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고 자, 기본적으로 빌라를 살 때 저의 관점은 조금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거를 보자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예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보았었을 때는 실제로 개별 매물로 보았었을 때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세제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이런 매물들 중심으로 보자면 반포동에서 조금 더 가격대가 낮은 부분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리고 여기 내에서 비슷한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조금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면 방배동 쪽을 좀 검토해 보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자금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꼭 해보시고 이번에는 임장도 다녀오신 후에 더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992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 아마 방송 보시다 연락 주신 것 같아요. 현재 서울 일대 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재개발 투자 지역 가운데 서문여고 위쪽과 이수초등학교 위쪽을 비교해보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두 지역의 장단점이 궁금하고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연락 주셨거든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네. 자, 바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당역 보면 이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미 장기전세 주택 공사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 위쪽, 자, 모아타운으로 동의서 지금 걷고 있는 초기 단계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수역 위쪽, 서문여고 위쪽은 이쪽은 이미 LH 방식의 도심 공공복합 사업 현재 지금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플러스 자 백업 플랜이죠. 조금 더 강력합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도의 여건도 함께 갖추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저는 여기에서 보았었을 때는 역에서 가깝다. 그리고 초기에 동의서를 걷고 있다. 두 개 다 괜찮아요. 두 개 다 괜찮아요. 역시 개별 매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고 단계로 보자면 사실 요 서문여고 위쪽에 있는 구역이 단계적으로는 즉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벌써 3번이나 3세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가시권에 좀 가까워 있는 이런 느낌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투자 가격대예요. 늘 그 다음에 2차 매수자까지 고려하고 매가 조금 더 적은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고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사당 역세권에서 가까운 이수초등학교 위쪽 총신대역구 위쪽으로 가는 가칭 16구역 같은 경우 두 개 다 비교를 했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자본 가격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구역 내에 정말 쏙 들어와 있는 근생이나 외부의 원룸 지하층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룸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면서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고 가격은 적게 들어가는 이런 매물인지를 꼭 체크하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안내되는 번호나 저희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너무나 좋은 지역을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내기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개별 매물의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정확한 주소, 집원 가지고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 전화 그리고 상담 문자 계속 열어둘 거고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바로 토요일에 진행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